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인데요. 검찰 조사, 검찰 고발인 조사를 10여 시간 받고 이제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줍니다.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김건희한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나서 줬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청탁금지법이 아니고 뇌물죄, 알선수재죄가 되려면 대가성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자, 이 최재형 목사가 여러 가지 청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카톡 증거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사청탁 부분, 또 강연하게 해달라, 강연청탁 부분, 책을 한 8권 정도를 저서가 있는데 최재형 목사의 책 구매를 해달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해달라라는 얘기겠죠. 또 VIP 초청, 당선 축하 모임을 했었는데 한 120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VIP 초청의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청탁도 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참석을 해서 이재용 회장 등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들이 공개가 됐었죠. 정관계 거물들만 참석하는 120명 정도가 참석하는 돈으로 치자면은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행사에 실제로 참석을 했습니다. 또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어요. 이 최재형 목사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또 하나 이 회견 중간에 얘기를 한 건데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협찬을 사실상 강제했다. 그래서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실제로 협찬을 많이 받았었죠. 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협찬 행사들이 열렸다는 사실이 놀랍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수사건이 걸려있는 기업들도 협찬을 했고요. 수억 원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돼서도 받고 있더라.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아, 대단하죠. 이 백은종 대표의 기계 정말로 대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최재형 목사가 이 뇌물, 디올백 등을 선물하고 나오면서 그 대기실이 있었어요. 대기실에 또 명품백으로 추정되는 여러 물건들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김건희 면담을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원들이 그 사진들이 나왔었잖아요. 거기 안내하는 대기 안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 이 검찰에 제시를 했답니다. 그 사람 빨리 불러서 조사해라.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순번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뇌물 비슷한 이런 청탁을 받는 받은 거 아니냐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서 빨리 조사하고 털어라. 압수수색도 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해라. 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 중앙지검장이 이창수도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아마도 김건희나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소환조사가 두려웠던 거죠. 두려우니까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김건희가 나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데, 대검에도 또, 이 고발장을 똑같이 내용이 뭐 다른지는 추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변경이 있겠죠. 똑같으면 다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내려보내서 통합해서 조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대검에도 똑같이 이제 고소를 했고, 이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아직 서울중앙지검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으로 있는 아직 믿지 못하겠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봐서는 이창수는 윤석열의 거의 뭐 신복 같은 거의 딸랑딸랑하는 개처럼 수사를 했어요. 자, 성남지검장일 때 그 성남 FC 사건을 수사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수사를 해서 영전을 해서 전주지검장으로 갔잖아요. 전주지검장으로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혼한 전 사위의 사돈까지 탈탈 털었던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이 행태를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대검에도 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일부 증거만 제시를 하고 이 대검찰청 조사에서는 대검찰청에 다시 추가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백은종 대표 아주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자, 관련한 이 백은종 대표의 인터뷰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톡 내역이랑 원본 영상 다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1.5배속입니다. 그렇죠. 카톡 하나.
청탁 건 한 건 일부 냈고 이제 그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중간 정도 중요한 건 냈고 오늘 낸 걸로 해서 이제 김건희 이 사건 조사하는 검찰 인사가 또 24일에 있다니까 오늘 조사한 검사가 다음에도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주장한 거는 이만큼 증거되고 정황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또 그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증거를 좀 빨리 제출해주면 수사가 빠르겠다. 아직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건 검사 한 사람의 말단 검사의 얘기고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생각은 김건희식 인사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증거를 내고 조사에 접근하고 어쨌든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증언이나 증거들 또 어떤 그런 정황들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앞으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도 증거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거 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개 그 청탁 내용 중에 한 건만 오늘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궁금하겠죠. 뭐가 있는지 전부 내달라. 그래야 이 수사가 빨라진다 하는데 뭐 우리가 그걸 전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게 지금 우리도 고민거리로 남는 문제죠. 우리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또 오늘 조사를 고발인 조사를 받고 가서 다음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뭐 이달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 VIP 행사 초청된 게 청탁 성사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뭐 어떤 근거를 오늘 좀 검찰에 얘기를 하신 게 있나요? 아니지요. 내가 오늘 얘기한 건 오늘 뭐 JTBC가 단독으로 그 VIP 초청 부분에 요청을 했다는 최재형 목사 진술을 뭐 어디서 검찰에서 받았는지 보도를 했더군요. 내가 뭐 추측만 했죠. 나는 과연 VIP 초청 재개나 건물법만 가는데 이거 초청하는 건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최재형 목사가 건물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초청했겠냐. 우리가 추측건데 최재형 목사가 요청을 했을 거다 했는데 그게 뭐 JTBC 보도로 보면 사실로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위장잠입 취해서 찔러본 부분이라고는 볼 수 있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건 찌라시라고 하세요. 명분 보도가 된 다음에 다음 날 용산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걸 저는 최재형 목사가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건 본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즉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형님한테 추석 선물 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추석 선물을 보내준 그 선물을 최재형 목사가 우리한테 전달해 줘서 우리가 오늘 검찰청에 내면서 참고해라. 그 찌라시 내용대로 수사를 하면 이게 김건희의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또 스토킹이라는 내용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스토킹으로 고발을 누가 했잖아요.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당시에 당황한 김건희 측에서 이제 자기들이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낸 찌라시가 지금 와서 훑어보면은 자백서가 됐다. 여러 가지 뭐 책도 사달라고 무슨 뭐 강연도 해달라는 청탁을 수도 없이 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수사에서 김건희 씨한테 물어볼 내용 중에 하나다. 하나는 이미 아주 적은 거고 뭐 선물도 미미한 거지만 청탁이 이루어진 거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자분들도 이렇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찌라시를 다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없는 분은 서울에서 연락 오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 인사 청탁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하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낸 거는 명확히 진술을 내고 그가 누군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아직 기자 여러분들께 이걸 공개를 할 단계는 아니라 다음이 또 있잖아요. 그게 한 건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파장을 생각해서 아직은 공개를 안 하니까 혹여 검찰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 가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셨나요? 그러면 많이 질문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고발인 조사인데. 그 청탁 관련해서 청탁 관련해서 이제 카톡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다. 사실상 좀 그 청탁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련된 내용도 오늘 좀 물론 청탁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이루어질 수준까지 갔다고는 들었지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아직까지 저도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럼 이루어진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추석 선물이나 그 요청한 내용 중에 VIP 초청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얘기했지 우리가 카톡 내용 중에 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아직까지는 제가 노코멘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 내용 조금 이렇게 뭐 언론에 공개하실 수 있는 건 어떠세요? 그거는 뭐 차후에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수사가 진척이 없다면 우리 언론인 믿고 지금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해주는 언론인들 믿고 공개를 하고 또 야당 측에 특검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집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미웠냐 왜 김건희를 못 잘 교훈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건희는 과거 최소한 10몇 년 전부터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런 청탁성 뇌물 선물 또 돈도 받은 것도 드러나 있죠.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할 때 그 전시한다고 협찬을 요구한 거는 이건 압박성 뇌물이지 순수한 협찬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누가 저 중앙지검장 부인이 협찬 해달라고 하면 그게 어떤 기업이 안 하겠어요. 무서워서라도 하지. 이런 어떤 상습적으로 이런 선물들 뇌물들을 받다 보니까 저희는 놀랬던 게 대통령 되면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그 전에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고 증언도 그렇지만 이제 압박성 뇌물. 손을 딱 끊을 거다 했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어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지금 김건희 씨가 이거 우리한테 명품 취재건으로 뇌물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그동안 쭉 받아왔다가 그죠? 뇌물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오늘 조사 최근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뒤에 이제 오늘 조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조사 받으시면서 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검찰 좀 수사 의지 이런 게 좀 익히셨나요? 전혀 뭐 그런 거는 그 검사 한 분이 친절하게 조사를 했지만 그분을 보고 무슨 다른 그 중간 간부나 뭐 수사팀장이 한 번도 우리 방에 들린 일도 없고 그분이 지금 이제 역을 맡아가지고 수사를 전담하고 열심히 잘 해줬는데 제가 느끼기는 그런 의지 같은 거는 오늘은 그분이 아니라 다른 수사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아무도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는 거 보니까 별 의지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조사하신 검사만 고생을 했지 별 의미는 없을 거다. 내가 속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달 안에 어떤 이런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하고 김건희 씨가 그 검찰 인사 최재형 목사가 피고발인 조사 받는 그 시간에 이건 뭐 파렴치한 검찰 인사를 했죠. 그런 건 대한민국 검찰 인사 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차장부터 팀장까지 다 바꾸고 이제 여기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오늘 수사를 했는데 원래 형사 일부 팀 검사들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했는데 지금 24일 날 또 중간 간부 인사가 있다니까 그 어떻게 될지 이 형사 일부 수사팀이 또 바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미묘한 갈등이 있을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임명한 걸 김건희 인사라고 보는데 과연 김건희 수석 노릇을 할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수사를 해보려고 노력할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 언론인들이 좀 많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 대검에 이제 추가 고발을 하셨는데 네.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좀 질문한 게 있나요? 그 부분을 함께 고발인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다 이건 거부를 했고 별도로 다음에 또 조사를 해보자. 수사팀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지금 뭐 대기자 명품 여기 쇼핑백은 우리가 신원을 누가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 신원에 대해서 얘기해서 빨리 그 사람을 소환해다가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얼마나 많이 뇌물 가져온 사람을 안 내는지 수사를 해달라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인물을 특정해서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인사적답 부분은 최재형 목사가 기록한 그런 어떤 메모 형식의 이것도 제출했고 그런데 나머지 이제 증거들은 다음 고발인 조사 때 함께 제출을 하겠다 해서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거는 중앙지검을 못 믿어서 한 거거든요. 과연 대검찰청 수사의 그 반부패부에서 어떤 다시 형사 일부로 내려보낼지 다른 팀으로 내려보낼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정 회장님 이거 한 말씀 이루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 우리 유튜브 방송도 많이 있고 한 말씀 하죠 이거. 자, 한 가지 추가로 보게 되면 형님한테 추석 선물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찌라시로 돌았다.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단둘이 나눈 얘기인데 아마도 최재형 목사가 추석 때 선물을 좀 보내달라 이런 청탁을 했다라고 한 내용으로 보여요. 이런 내용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디올 명품백 보도가 나가니까 찌라시로 돌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치사하게 저 목사가 나한테 추석 때 선물 보내달라라고 했다라는 찌라시가 돌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딱 보고 나서 이최정 목사가 김건희 측에서 흘린 것이다. 두 사람밖에 모르는 내용이 찌라시로 놔두니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또 실제로 추석 때 선물이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도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찌라시 돌린 게 사실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실현돼버린 것이고 본인이 실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것도 이루어졌고 VIP 초청도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기타 건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략상 이 고발 전략상 비밀이다.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운영할 때부터 서울중앙지검장 또 부장검사도 했었죠. 중수부 과장부터 윤석열이가 중수부 과장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특수부 검사 요직만 거쳤어요. 그다음에 뭐 여주지검장 잠시 갔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 특수검사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계속해서 코바나 협찬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권력자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이 협찬 좀 해달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협찬을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무섭잖아요. 털면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성, 뇌물성 협찬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 백은종 대표 얘기는 협찬 강요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그런 버릇을 못 고치고 대통령의 부인이 돼서 영문이 돼서까지도 커바나 컨텐츠 개인 사무실에서 이 뇌물성 듀얼백을 비롯해서 대기자를 세워놓고 이 선물을 받는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안 생겼죠. 이 커바나 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해 준 사람이 지금 현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새로 부임한 사람이에요. 김건희 관련 건만 해도 서너 건을 다 무혐의 처리해 줬다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신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김건희 검찰 인사라고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실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의고 형평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를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채널 B였습니다. 고맙습니다.